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영토TV 이리네입니다. 역시 오늘도 영토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들과 같이 영토학자 장계환 박사님을 모시고 더 많은 내용 공부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혹시 오늘 영토 이야기를 어떤 영토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까? 네, 오늘 또 뭐 독도 이야기 계속 가는데 국제법적으로 국제사회가 독도가 한국 땅이었다라고 인정을 한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렇군요. 그런 것이 있나요? 그러면 국제적으로 언제 누가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했나요? 예. 이 문제는 아주 이제 중요한 문제죠. 아주 요즘 질문이 날카로워졌어요. 아니에요. 네? 한국말도 나날이 늘어가는 것 같고, 예. 우리가 이제 그 영토라고 하는 것은 자국의 주권을 가지고 주권이 미치는 국토의 영역을 영토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타적 지역, 상대 지역에서 그 나라 주권이 아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로부터 이 영토가 누구 거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요. 특히 이제 이 독도 문제가 중요한데, 자, 보세요. 이제 조선시대에 독도가 우리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잖아요. 그죠? 뭐 역사적으로 모든 관점에 우리 땅이었으니까. 우리 조선 다음에 우리 대한제국이 있었어요. 대한제국 때도 고종이 전 세계 만방에다가 이 독도, 울릉도와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다라고 영유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관보에 실어 놓은 게 지금도 있고, 그럼 조선시대 다음에 대한제국이고, 그러면 일제가 이제 강제로 강점을 했잖아요. 강점을 했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8월 15일 날에 해방이 됐다가, 바로 미군정 체제로 들어갔잖아요. 미군정이 연합군이잖아, 그죠? 대동아 전쟁을 이기고 난 뒤에 연합군이 이제 우리 나라를 이렇게 해방을 하고 또 통치를 그때 통치를 한 게 우리만 통치를 한 게 아니고 일본도 똑같이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는 45년도에 우리가 독립을 했는데 이 일본도 독립을 합니다. 우리는 45년도에 독립을 해갖고 실질적 독립이 언제 되죠? 48년 8월 15일 날에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이제 독립이 된다. 그러니까 1945년은 광복도 안 됐고 독립도 안 됐다. 해방만 된 거다. 마찬가지로 이제 UN 사령부에서 일본과 한국을 두 나라를 다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 일본은 그러면 언제? 일본은 49년도에 독립을 하게 되죠. 50년도에 독립을 미국에서부터? 미국이 아니라 UN 군으로부터, UN 사령부로부터. 그러면 50년, 일본에서 UN 사령부도 있었어요? 그래서 국동사령부가 거기가 한국도 통치를 하고 일본도 통치를 하고. 우리가 지금 이 역사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쪽에서 왜 안 나가고 일본 쪽에서 왜 나가는 거죠? 아니, 우리는 48년도에 나갔고 독립을 시켜줬잖아요. 일본은 마침 50년도에 독립을 시켜준 거죠. 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두 개 나라를 일본이 이제 유엔군에서 이렇게 두 개 나라를 동시에 통치를 했죠. 통치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1946년도에 정확하게 날짜가 1월 29일입니다. 연합군 사령관이 지령을 내려요. 어떻게 지령을 내려? 이 지령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연합군 사령관이 지령을 내리는데 뭐라고 지령을 내려? 이렇게 얘기해요. 한반도 주변에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 등은 일본의 주권에서 제외하고 한국에 반환하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 땅이라고 인정해주는. 물론 그 이전에도 우리 땅이었지만은. 아니 정식적으로. 정식적인 건 없어요. 그 이전에도 공식적으로 우리 땅이었어요. 말을 이제 우리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땅이었는데 재천명을 한 거죠. 그 지령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스카핀 677호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관 지령문
제 677호로 자꾸 분쟁이 있을 것 같으니 지금부터 한국 땅은 규정을 하는데 제주도와 거문도와 울릉도, 독도 독도까지. 여기를 안쪽은 전부 한국 땅이다. 그리고 일본이 반환을 해야 될 영토다. 이렇게 문서로 지령을 그러면 그 지령 공포하고 나서 일본 반응이 어떻게? 없었어요. 그대로 인정을 했죠. 인정을 하고 그렇죠. 그냥 반환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1월 달에 그렇게 하고 6월 달에 지령이 또 하나 나갑니다. 6월 달에 나가는 지령은 제1033호입니다. 그러니까 연합군 최고사령관 지령, 그걸 이제 스카핀이라고 하는데 스카핀 1033호로 나오는데 그걸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일본 어부들의 독도에서 12해리의 수역에 접근하는 것은 금지한다. 그럼 우리 땅이네. 그러니까 유엔 군들이 유엔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연합군이죠. 이제 우리 이제 연합군이 해갖고 그 대동아 전쟁에서 일본을 패망시키잖아요. 이 연합군이 일본의 패전국이고 여기에 승전국이에요. 그 패전국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그때의 연합군이 이제 극동사령부가 일본에 있었어요. 일본에 있으면서 한국하고 일본을 연합군 사령관이 지배를 합니다. 통치를 한다. 통치를 하는데 자꾸 뭐 문제가 일어날까봐 영토조항을 딱 규정을 지읍니다. 우리 45년 8월 15일 날에 해방이 되고 그 이듬해 한 6개월 뒤에 46년 1월 29일 날에 연합군 최고사령관 지령문 제 677호로 하는 게 대한민국의 영토는 주권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한반도 주변에 제주도, 울릉도, 거문도, 독도 여기 내를 그걸로 하니까 일본은 이거를 반환을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방 이후 연합군 소령부가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 이전에 미군 정 통치를 받았는데 이때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하였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계속해서 연합군은 이제 양쪽에 이제 통치를 계속 했죠. 그 이제 그 미 군정 기간이잖아, 그죠? 군정 초기에는 두 가지 있었다. 이제 스카핀 677호, 스카핀 1033호. 677호는 한국의 땅이 어디까지라고 규정을 짓고, 1033호는 어디까지 들어오지 말라고. 독도는 한국 땅이니까 하지 말아라. 독도뿐이 아니라 영해 규정인 12해리까지는 한국 땅이니까 일본 들어오지 말라고.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해갖고 규정을 지었는데 일본이 말을 안 들어요. 왜? 일본이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제 뭐 규제 끝났어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국제사회 이 의의는 국제사회의 이 자체를 천명했다라고 하는. 그러면 박사님 이제 독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본은 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언제부터 이때는 이제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조약 그 다음에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 미군정 시대는 미 군정이 아니죠. 연합군 사령관이 지배 통치를 하던 그 시대는 일본과 한국을 동시에 했는데 요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오키나와에 있던 그 미 비행기들이 쫙 와갖고 사격 훈련을 해요. 어디서 하냐면은 독도에서 해요. 왜 독도에서 해요? 독도에 사람이 없고 바위 덩어리니까 그거를 목표물로 해갖고 오키나와에서 비행기가 쫙 출격을 해갖고 독도를 막 사격을 하고 돌아가고 그게 목표물로 해갖고. 그래서 일부러 혹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미국은 무식해갖고 모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한국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딘 소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연합군에서 와서 그 일본의 극동 사령관에는 누가 있다가 하지 중장이 있었어요. 그 딘 소장이 편지를 보내요. 공문을 보내요. 편지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얘네들이 매일 그 미군들이 와서 독도에 사격 훈련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니까 우리 어부들은 우리나라에 거기가 무지무지 어진거가 많이 나요. 고등어가 많이 나고 엄청나게 많이 나니까 거기서 이제 고기 잡으러 갈 거 아니야. 그렇죠. 미군들이 와갖고 그걸 때리다 보니까 사고가 났어요. 우리 어민들이 14명이 사망하고
배가 23척이나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도 그 공문 내용에 보면은 여기는 천혜의 자원이고 뭐 고기가 몇 톤이 나고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이 미 오키나와의 주둔인 연합군이 와서 이 폭격 사격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죽었다. 이러니 여기는 한국 영토니까 더 이상 여기에다가 사격 훈련을 하지 마라 달라 이렇게 하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공문을 보내니까 하지 중장이 회시를 보내 답장을 공문으로 그것도 공문이라고 하는 건 국제법적으로 그렇죠. 인정이 되잖아요. 회시를 뭐라고 하니까 이 공문에 포함된 모든 내용을 동의합니다. 이 지역을 한국인 어부들이 이용해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 누구 땅이라는 얘기예요? 한국 땅이라. 그러니까 미 연합사령관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연합사령관이라고 하는 사령부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을 통치를 하던 최고의 기관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사격 훈련이 멈췄나요? 멈췄죠. 아니 이제 그렇게 해갖고 양쪽을 다 하는데 아까 1033호에는 그러니까, 일본 어부들은 들어가지 말으라고 했죠. 근데 우리 어부들은 고기를 계속 잡았어. 근데 미군이 모르고 가서 폭격 사격 훈련을 했어. 우리 어부 14명이 죽고 배 23척이 파손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 있는 주둔하던 딘 소장이 공문을 연합군 사령관에다가 공문을 보낸 거야. 아 여기는 한국의 어자원이 많고 여기에 지금까지 이걸로 밥 먹고 사는데 한국 땅인데 사격을 하는 걸 이러니까 사격을 중지해 주십시오. 이러니 연합군 사령관 하지 중장이 아 맞습니다. 거기는 한국 어민들이 계속 해야 되는 어업 활동을 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소장님께서 좋은 일을 하셨네요. 아 좋은 일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 좋은 그냥 만약에 일이라고 그런 만드는 일 거예요. 없었으면 계속 사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어부들이 죽고 이러니까 이제 공문으로 보내고 연합군 사령관에서 공문으로 대응대를 해갖고 이게 한국의 영토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이렇게 얘기를 규정을 지었다. 잘 됐네요. 네. 그러면 한국 정부 수립은 미군총 이어받는 곳이니 영토 조항도 그대로 이어받나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리나 씨는 왜 이 씨예요? 어디 이 씨예요? 천안이 씨. 전환이 씨예요? 전환이 씨 시조가 누구예요? 저예요. 그렇다고 개명을 했으니까. 누가 물었어요. 이리나 씨는 어디 이 씨냐고. 천안이 씨예요. 우리가 이제 저는 부안 장시 안동 에서 그한데 우리가 이제 족보가 있어요. 네, 그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그쵸. 아니죠. 그럼 우리는 어떤 계보를 이용하면은 조선의 영토를 대한제국이라고 알죠? 네네. 대한제국이 그대로 이어받아요. 그 대한제국이 잠시 일본 놈들이 와서 제가 놈이라고 할게요. 네. 일본 놈들이 와서 잠시 이렇게 강점을 했다가 그거를 누가 그대로 이어받냐면은 미 군정이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돌려받는 거. 3년 동안 미 군정이 통치를 했다가 1948년도 8월 15일 날에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미 군정으로부터 이양을 받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제가 대정관 지령할 때 이거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면은 반드시 2개를 이양을 받습니다. 뭐 뭔지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어떻게 학교에서 A학점을 받았다라고 자랑하죠? A학점 안 받았어요 아직. 2가지를 받습니다. 판적을 받죠. 호적과 지적. 그러니까 오케이. 국가의 3대 요소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입니다. 주권은 주어지는 거고 2개가 있다면 국민과 영토. 이거를 이제 영토와 영민. 그러니까 영민 국민을 관리하는 거는 호적. 그다음에 땅을 관리하는 거는 지적. 그러니까 호적과 지적을 판적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출입이 되면은 늘 판적을 조사를 합니다. 그걸 이양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갈 때 그 판적, 호적과 지적을 그대로 대한제국으로 갖고 온 거고 그거를 갖고 일본이 강점을 했다가
미 군정이 3년간 하면서 반적을 선언을 했죠. 반적 선언을 한 게 스칼핀 제 677호예요. 그러니까 스칼핀 제 677호가 뭐래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한반도와 그 인근 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는 한국에 반환하라. 영토를 반환하라. 그러면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영민, 국민은 같이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새로운 정부가 수립이 되면 항상 반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혹시 독도에 대해서 오판할까봐 다시 한번 스칼핀 1033호에 의해서 정리를 합니다. 독도는 한국의 땅이기 때문에 일본 어민들은 독도를 들어오지 말고 영해 12해리까지 국제법적으로 12해리예요. 12해리까지는 한국의 영해니까 일본 어민들이 거기 와서 고기 잡는 걸 금한다. 이게 이제 반적에 대해서 그 지적과 호적에 대해서 언급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그렇게 하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난 뒤에 미 군정이 3년간 통치를 하다가 우리는 미 군정으로부터 지적과 호적을 이양을 받았죠. 이양받았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오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양받는 이양을 받았어요. 어디로부터 이양을 받았다고요? 미 군정으로부터. 군정. 그 연합군으로부터. 근데 연합군에서는 스칼핀 677호와 1033호에 의해서 영민과 영토가 규정을 했고 677호, 1033호에서 네. 그걸 그대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는 이양을 받았고 그러니까 독도는 어디 우리 땅이다? 땅이에요. 아 이제 해결이 됐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그거 아직까지도 인정은 안 하는 거예요. 그 바보들이에요, 그냥요. 그냥 우기는 거죠. 알잖아요. 그러면 일본의 많은 학자들, 지식인들, 또 양심 있는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 그 내용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아베는 그렇군요. 국민들을 규합하려고 우파들을 극우 세력을 그러려고 이제 우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우기는 것도 계속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굳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또 재미있는 이야기 이어서 해주셨어요. 박사님께서. 그러면 미군 어디서부터? 연합군에서부터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었고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뭐였었죠? 677호 그 이후에 또 하나 있었잖아요. 1033호 1033호에서도 그 다음에 하지 중장의 공문 여러 가지 서류상으로 독도가 확실히 우리 땅이라고 미군 연합군에서도 다 이거 인정해줬으니까 오로지 일본만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